토레스 판매량이 공개됐죠. 10위권에 당당히 안착하면서 인터넷에서만 반응이 좋은 차라는 공식을 시원하게 깨줬습니다. 토레스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이건 구분해서 설명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구매자들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가격이 정말 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디자인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코렌더가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차라리 우리 기업 손에 들어갈 때쯤 해서 토레스가 대박 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토레스가 디자인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덕일까요? 현대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니, 갓그랜저 이런 걸 계승한 콘셉트카를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상표 출원을 해버리면서 20년 만에 부활을 예고한 차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지 순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갑자기 자동차 회사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느낌입니다. 아니 대체 그놈의 각진 디자인이 뭐가 좋다고 너도 나도 옛날 디자인을 다시 소환하네 이거죠?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볼까요? 가장 가까운 사례는 토레스가 있습니다. 토레스가 왜 성공했는가를 따질 때 실제 구매자들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격 하나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쌍용차를 향한 여론의 판도를 뒤집은 건 가격보다도 디자인입니다. 제가 앞에서 쌍용차가 시대를 잘 탔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분석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분석이기도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중볼리 디자인이 지금의 토레스처럼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전망이 밝았을까요? 마인드라 아래에서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지금은 우리 기업 아래에 있는 순수 자동차 브랜드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토레스가 대박난 건 정말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 거라고 보고요. 시대를 잘 타고 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창 소비자들이 쌍용차한테 바라는 건 뭐였나요? 그 시절 코렌더가 생각나는 디자인을 바라고 있었잖아요.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지다가 결국 중볼리가 나왔고 중볼리가 나온 이후로 코란도와 같은 디자인은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레스가 다시 나오면서 이런 디자인도 시장에서 충분히 먹힌다는 걸 쌍용차가 증명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레트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미 수입차 회사들은 레트로 디자인에 적극적입니다. 이벤트성으로 브랜드 내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차를 전기차로 부활시키거나 아예 요즘 트렌드를 입혀서 신차로 다시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이런 차가 없었습니다. 콘셉트카까지는 있었지만 이게 실제 신차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아이오닉5가 포니 디자인을 계승했다고는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하죠. 디자인이 정말 예쁜 것도 인정, 미래지향적이라는 것도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레트로 감성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잘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한테도 레트로 디자인이 약간 모험이긴 했을 겁니다. 완전 레트로 감성을 살렸다가 오히려 전기차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악영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은 선택이었고 실제로 국내외 반응도 좋은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하필 옛날 디자인을 열광하냐는 거죠. 약간 드라마나 영화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진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한창 유행이다가도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게 흥행하기도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아이돌 노래가 한창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발라드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도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차를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도로 풍경이 바뀌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유행했습니다. 아우디가 가장 앞장서 있었고 다른 브랜드들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레트로 디자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한창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열광할 때는 미래지향적인 게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이때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꿈꾸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 담고 싶거나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그걸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미 미래지향적이라면서 추구하던 자동차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목표를 잡고 있던 걸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걸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심리학 용어 두 가지가 결합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달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느끼면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현상, 이걸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지향적인 걸 미친듯이 추구하다가 이걸 현실로 이뤄냈으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다른 걸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왜 하필이면 레트로 디자인을 다시 추구하는 거냐면 회고절정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인들한테 기억을 회고하라고 했을 때 15세에서 25세 사이의 기억이 전체 기억이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기억을 가장 많이 떠올린다는 거죠. 당시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젊었던 그 시절만큼은 순수하게 기억되고 다시 돌아봤을 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비슷한 현상이 다시 출시되면 대박날 것 같은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차들 있죠. 무쏘, 이스타나 에스페로 이런 차들이 대표적인데 얘네들도 아예 문제가 없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들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회고절정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는 주요 연령대는 40대에서 50대입니다. 이분들한테는 딱 무쏘나 갤로퍼가 팔리던 때가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이 레트로 디자인을 부활시키기 시작한 거고 시장에서 통한다는 명분도 뚜렷한 상황이라 무쏘와 비슷한 시기에 있던 차들이 소환되고 있는 겁니다. 무쏘 정신을
개성한 토레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닉5 때까지만 해도 레트로 디자인은 모험이었는데 토레스가 모험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덕에 현대차도 레트로 디자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비전 74를 만들어서 시승도 했고요. 이제는 갤로퍼가 그 주인공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가 갤로퍼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갤로퍼가 부활한다는 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머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갤로퍼라는 이름을 상표 출원까지 해버리면서 실제로 부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하필이면 갤로퍼냐 이거죠. 사실 사이온차가 무쏘나 코란도를 개성한다고 말하는 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벤츠의 기술력을 가져오긴 했지만 자동차 자체는 사이온차가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갤로퍼는 미쓰비시 파제로를 들여와서 현대전공 자동차 사업부에서 생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쓰비시를 가지고 현대차의 헤리티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도 보면 브랜드의 역사를 대표할 만한 차들을 레트로 디자인으로 부활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운데 사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갤로퍼가 리스토어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현대차를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갤로퍼나 그랜저 말고는 현대차가 말하는 디자인 헤리티지를 내세울 만한 차가 없습니다. 테라칸이나 그랜저 XG 같은 차들은 이미 각진 디자인에서 벗어난 차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건 포니인데 이 카드는 아이오닉5가 써버렸습니다. 엑셀이나 1세대 소나타 같은 차들이 그나마 디자인 정체성이 강한데 브랜드 파워는 뭔가 약합니다. 이런 걸 따졌을 때 디자인을 개성한다는 표현이 어울리고 자동차 이름 자체에 의미가 강한 차들을 떠올려보면 갤로퍼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갤로퍼를 실제로 부활시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신 갤로퍼를 떠올릴 만한 디자인이 적용된 차가 연구소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갤로퍼가 부활한다면 20년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갤로퍼라는 이름 자체가 부활하지 않고 갤로퍼의 디자인만 계승한 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쏘를 계승한 토레스, 포니를 계승한 아이오닉5처럼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산타페가 유력해 보입니다. 산타페는 1세대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레트로랑 어울리는 각진 디자인이 아니었단 소리죠. 그래서 아예 갤로퍼의 디자인을 계승한 산타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산타페 풀체인지로 추정되는 차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각진 게 보이죠. 이걸 기반으로 한 예상도도 등장을 했는데 확실히 지금까지 나오던 현대차랑은 다른 디자인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그랜저 풀체인지가 어떻게 나오고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런 차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로서는 20년 만에 필살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 잘 된다면 사이온차의 존재감이 조금 흐릿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레트로 디자인을 밀고 가는 회사가 사이온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이온차의 입지가 조금은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토레스를 시작으로 그 다음으로 굵직한 신차가 KR10이니까요. 하나 분명한 건 사이온차가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국산차 시장 판도가 재밌어진 것 같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는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선 재밌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라 흐뭇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